2026년 3월 8일 오늘 저희 대한국하고 디지털 실력을 기술했습니다. 오늘은 이란이 사실은 페르시아였었는데요. 그 페르시아의 거의 뭐 한 5천년 역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민족이 우수하다고 말할 때 고구려를 많이 이렇게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또한 위대한 강개토대왕 시대다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거기다 대면 페르시아 제국은 우리가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제국이라고 할 때는 무슨 뭐 대일본 제국, 대영 제국 있다는 거 말고 요새 또 우리가 약간 그 비아냥되는 소리로 미제국주의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인류사에서 제국 이렇게 말할 때는 최초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뭐 몽골 제국은 이제 그 두 번째 밀레니엄 그러니까 AD1이니까 그러니까 기원전으로 말하면은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은 기원 후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페르시아가 위대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란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긍지, 자기들 자긍심이라는 게 말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예 제가 그 페르시아 역사를 쭉 하겠는데 그리고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은 우리 고구려 역사는 사실 그 고구려 당시에 기록도 있었는데 우리 기록이 없고 그냥 뭡니까 김부식이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무려 그 12세기에 쓴 삼국사기가 고구려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인데 이 페르시아는 아예 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구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노아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 뭐 대홍수 사건 기억나죠? 그 노아가 아들이 이제 세 명인데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근데 셈이 장남이죠. 그 장남이 아들들이 많은데 그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세 명만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큰 아들이 엘람이 이제 이란이라는 뜻이에요. 엘람이. 둘째가 아수르는 아시리아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의 인명 지명이 실제로 이제 인명 지명하고 약간 이제 차이가 있죠. 특히 이제 그 언어가 뭐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또는 이제 우리가 그 이란이라든지 또는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세계사에서 배우는 그 인명이나 지명이니까. 그리고 아르박사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들도 조금만 예를 들수 있을 텐데 이제 엘람이 이란이고 아수르가 아시리아고 아르박사신데 아르박사 선지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름이 대부분 뭐냐면은 그 지역의 맹주니까 인명 지명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뭐 지금도 뭐 사람 이름 지을 때 진영을 따서 짓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그 10장 22절에 그 엘람이 처음 출연해요. 그 이제 족보 이렇게 말할 때 그 셈의 아들 중에 엘람이 장남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창세기 14장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엘람의 후손 그 그돌라오멜 왕,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과 그다음에 아르박사스의 후손인 아브람 여러분 이제 잘 알죠. 그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유태교, 크리스토교 그다음에 뭡니까 이슬람교가 전부 조상으로 삼는 아브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14장이에요. 그 결과는 이제 물론 그돌라오멜이 이제 패전했죠. 처음에는 승전했다가 아브람이 이제 나중에 승전했죠.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들의 배경이라면서 너무나 잘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계에 엘람도 있고 그다음에 아수르도 있고 그다음에 아르박사도 있고 아까 말했던 이란 그 후손의 그돌라오멜 그리고 아르박사 후손의 아브라함 전쟁이 창세기 14장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전부 뭐냐면 결국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이제 출연하니까 그때는 이제 성경 역시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 그게 이제 요나스의 그 니느웨가 그 아시리아 수도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아시리아가 어찌냐면 시리아 땅 그쪽에 그쯤 되네요. 그러니까 이라크 땅하고 좀 섞였는데 그래서 시리아 뭐 좀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박사스는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 또는 그 바빌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바빌론이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땅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그 아시리아가 태국 국가일 때는 그 바빌로니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집트라든가 이런 쪽이 막 그 뭐랄까 굉장히 시달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국은 그 나라가 이제 네 개로 이렇게 아시리아가 뭐 나중에 깨지니까 신바빌로니아가 생기고 또는 메디아가 있고 메디아가 이란 땅에 있었던 땅이었죠. 그 다음에 이집트가 그게 다 깨졌어요. 이제 쪼개졌죠. 그때도 이제 뭐냐면 뭐 이스라엘은 그 유대는 소국이라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동해나 옥저 같은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뭡니까 면적이라든가 또는 그 국가의 수준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자신들도 사울왕 다윗왕이 나오기 전에는 자기도 국가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국가는 왕이 있었고 하니까. 동해 옥저에 우리가 왕이 누구였는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심지어 가야는 왕이 있었으니 우리가 그 국가를 보지 않고 연맹이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거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제 나라로 지금 싹 통일된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아르박사 후손들뿐만 아니라 엘람 후손이라든가 또는 그 아시리아도 싹 페르시아에 싹 수됐죠. 그때 이제 페르시아를 통일한 왕을 이제 키루스 2세라고 해요.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고 또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그러니까 사이러스, 키루스, 고레스 뭐 비슷하잖아요. 2세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1세였겠죠. 그럼 1세 때는 그냥 제국이 아닐 때죠. 이를테면 뭐 신라 예전에는 사로국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했을 때는 이제 키루스 1세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키루스는 페르시아 제국인데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또 바사라고 해요. 바사가 이제 한자 말인데 그 페르시아 그 제국의 이제 황제가 키루스 2세인데 이 키루스 2세가 성경에 나오냐면 이 기독 유대교가 그 당시에 이제 유태가 이스라엘이 그 바빌론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거를 이제 페르시아가 해방시키는 거죠. 70년 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나 성경 역사에서 페르시아 나라 그다음에 키루스라고 하는 2세 고레스 2세를 굉장히 존경하죠. 그 하나님이 보내준 왕이다. 그걸 요새 뭐라고 하냐면은 그 뭡니까 윤어게인들인가요? 그 소년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그 윤어게인 할 때 그 무슨 윤석열이나 트럼프를 하나님이 보내준 키루스다 이런 말하죠. 물론 말같이 않는 이야기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 여러분 이야기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키루스 2세 때문에 완전히 고레스 2세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바빌론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죠. 그 기원전 600년대 뭐 이럴 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 구약성경 아까 이제 창세기의 이란 그 다음에 이란의 후손 그돌라오멜과 그 다음에 아르박사스 후손 아브라함이 전쟁했던 창세기 14장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이 키루스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키루스 뒤에 이제 왕들이 있는데 역대하 다니엘서 학계서 스가랴서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말라기서 다 나와요. 아주 그냥 계속 페르시아 그 왕들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참고로 이제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왕 그러니까 내가 말했죠. 뭐 키루스 1세도 있고 다리우스 1세도 있고 뭐야 저기 캄비세스 1세도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딱 말하고 그다음 성경에 딱 첫 번째 출발한 사람이 키루스 2세 고레스 2세 이게 이제 1대 황제예요. 그다음 2대 황제는 캄비세스 2세. 그러니까 캄비세스도 무슨 1세가 있었겠죠.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신라 이전에 사로국이었다고 이해하시라고. 그다음 3대가 이제 다리우스 뭐 다리오라고 써있는데 성경에는 다리우스 1세. 그건 다리우스는 이제 이름 처음이고 4대가 아하수에로라고 나와 성경에는. 근데 세계사에 어떻게 나왔냐면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나와 있어요. 아하수에로가 나와 있지 않고. 그 성경에서 아하수에르 황제는 중요한데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황제죠. 왜냐하면 아하수에르 그 황제가 성경에서는 그 에스더라고 하는 미녀가 있는데 유대 이스라엘 미녀가 있는데 그 에스더를 이 왕으로 맞이한 그 황제가 바로 아하수에르 황제예요. 그이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면서 에스더가 우리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좀 핍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래 베개머리 송사라 그렇게 해서 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국한 거죠. 무슨 저기 저 농계 진주 무슨 기생 농계처럼 하여튼 에스더 본인도 뭐 제국의 황후가 됐으니까 영광이고 어떻든 자기의 그 애국심으로 그야말로 자기 민족을 살렸으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로 아하수에르가 세계사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이름이 그러니까 세계사에는 크세르크세스로 나오죠. 아하수에르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고 이름이 두 개죠.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그때 그 페르시아 황제가 크세르크세스예요. 아하수에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라톤 전투니 뭐 살라미스 전쟁 이거 전부 다 결국 이제 페르시아가 오히려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도 졌지만 뭐 그 아테네 그리스 연합이 잘 이긴 거죠. 뭐 어떻든. 그리고 5대 황제는 이제 아닥사스다도 이제 알타크세르크세스 1세. 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죠.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나오고 6대는 크세르크세스 2세.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2세라고 해야 되겠는데 아하수에르 2세, 크세르크세스 2세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7대가 다리오 2세고 그 뒤로는 이제 페르시아가 조금 이렇게 시들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제 망할 때 어떻게 망하냐면은 이제 그 알렉산드로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알렉산드로스가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만들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이라 해야 헬레니즘이니까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해야 알 것 같은데 여전히 그것을 이제 그 알렉산더의 제국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좀 이해가 있긴 해요. 왜냐면 알렉산더가 32살인가 죽었으니까 아주 짧게 화끈하게 하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 광개토 대왕이 된 것처럼 여전한 거죠. 단명한 거죠. 근데 그 알렉산더로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분열됐거든요. 제국이. 그러니까는 헬라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게 낫고 헬라라는 말이 또 히랍이라는 말 한자로 쓰면 히랍이라는 말이고 그것이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리스니 히랍이니 헬라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헬라 제국은 기원전 4세기밖에 아니에요. 기간이 100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헬라니 그리스니 히랍이니 헬레니즘이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길게 느껴지는 거죠. 또 그럴 것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망했다고 하는 거고요. 분열된 뒤로도 이 헬라어 그 언어는 무려 수백 년 동안 세계 공용어가 된 겁니다. 로마 제국 때도 언어는 그리스어가 그 공용어가 있을 정도로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란 아닙니까? 그 라틴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교회 때 많이 통용하고는 지금 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더 세계 공용어로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오래 했냐면은 그 카롤루스 황제 9세기에 AD 9세기에 카롤루스 황제 할 때 카롤루스란 말 자체도 라틴어이긴 하지만 전부 다 이제 그 헬라에서 배경이 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나중에 그 대치하기 전까지는
헬라 남아 있었고, 그것도 이제 서로마만 라틴어로 할 뿐이지 동로마는 전부 다 그리스어가 그대로 느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기원전 4세기밖에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기원전 3세기는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이름을 헬라 제국 뒤에 파르티아 제국, 그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제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제국은 이제 이 비잔틴 동로마하고 많이 싸우다가 그다음에 이제 3세기 기원전 3세기에서 이 기원 후, 그러니까 파르티아 제국은 기원전 3세기에 세워져 가지고 기원 후 3세기까지 한 600년 동안 거의 쪼개지고 어찌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이 페르시아라는 땅이 워낙에 강대국들 중간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강대국이겠지만 자꾸 야금야금 먹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붙인 데가 많고, 그래가지고 기원 후 이제 AD 3세기에서 AD 7세기까지가 사사왕조 페르시아예요. 그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그 아까 기원전에 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하고 이제 구분을 많이 해요. 그러냐면 왕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구려 고려는 고시 고려고 왕건 고려는 왕시 고려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사왕조 페르시아라는 것은 왕조가 달라요. 같은 고려인데, 같은 페르시아인데. 근데 그래도 아까 파르티아 제국하고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왜 그 계속 연계성이 있었냐면은, 그리고 그 전에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전부 다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이어졌냐면은 이 종교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뭐냐면 조로아스터교인데, 조로아스터가 벼학의 불효성이라고 벼학이라고 그러고, 자라투스트라 그 니체가 쓴 그게 조로아스터라는 마치 예수같이 선지자거든요. 스님인데, 그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그 기원전 페르시아 때부터 쭉 있었던 종교예요. 그러나 이제 국교를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제국, 기원전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제국으로 될 수 있던 것, 물론 알렉산드로스한테 망하기 전까지는 제국으로 유지할 수 있던 것은 자기 나라에 무슨 종교가 있다고 해서 그걸 고집하지 않아요. 국교를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쭉 그 조로아스터교가 이어가지고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 그러니까 기원 후 3세기에서 7세기까지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그 국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국교가 된 거죠. 그 조로아스터교는 기독교, 크리스트교하고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이론이. 그건 참고로 먼저 이야기한 거고요. 마치 이제 조로아스터가 예수가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게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누가 깨졌냐면 이제 그때 기원 후 7세기에 모하메트가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세력이 제국을 형성해요. 그래서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이슬람 제국에 먹혀요. 망해요. 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망한 거죠. 끝난 거죠. 이슬람 종교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이슬람 제국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7세기에 이슬람 제국이 돼가지고 그대로 쭉 이어져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칭기즈칸이 13세기에 몽골 제국을 남기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페르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다른 나라 이야기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의 이란 땅, 지금의 페르시아 땅에서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이란은 저희들 스스로도 제국을 했고, 저희들이 깨질 때도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든가 헬라 제국이요, 몽골 제국이라든가 이슬람 제국이라든가 이런 제국들이 전부 다 차지했고, 그리고 칭기즈칸 또 그 후계자를 자처한 티무르가 또 제수 차지한 몽골 제국 때는 이란 자리가 일한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나 일이나 엘람이나 구약성경에 그 말인데, 정확히 말하면 아리안족들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란이란 말이. 일한국. 그러니까 몽골 제국 중에서 몽골 제국이 나라 엄청 제국이 크니까 쪼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각 쪼개서 한자로 한국이고 몽골 말로 하면 칸국. 그러니까 몽골은 그 황제가 칸이잖아요. 칭기즈칸 하듯이. 그 일칸국이라고 해요. 그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티무르 제국이라 해서 나중에 또 티무르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칭기즈칸을 후예다, 내가 칭기즈칸의 말하자면 뭐랄까 현신, 화신, 아바타다 이렇게 가지고 제국을 만든 티무르 제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6세기부터 18세기 때 AD 이야기예요. 기후로 사파비 왕조 페르시아. 그 사파비 왕조, 이건 페르시아 존재. 근데 사파비 왕조인데 아까 사사왕조 이런 식으로 사파비 왕조인데 페르시아로 있다가 결국 이제 오스만 제국에게 영토를 이렇게 일부 뺏겨요. 뺏기면서 명맥을 이제 겨우 유지한 게 카자프 왕조라든가 페스페데 이런 이름을 이제 갖고 있다가 20세기 들어와가지고 20세기인가 1925년에서 이제 그 팔레비 1세가 팔레비 왕조를 만들어요. 팔레비 왕조는 팔레비 1세, 2세 둘밖에 아니지만 연도는 한 얼마 1925년에서 1989년까지인가 1979년까지니까 한 55년 됐나요? 그러니까 1925년에 팔레비 1세가 이 팔레비 왕조를 개창해가지고 본인이 1941년까지 하고, 그다음 1941년에 팔레비 2세가 해가지고 팔레비 2세가 1979년 그 호메니한테, 호메니 보니까 그 무슬림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 그 뺏길 때, 이란 혁명으로 뺏길 때까지 37년간 팔레비 2세가 철거 통치를 했죠. 완전히 그때 이제 처음에 친미 정권, 그러니까 원래 팔레비 1세는 친영일까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국의 그 식민지로, 그것도 뭐냐면 자발적 식민지로 이렇게 왕조를 열었고,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자꾸 식민지 수탈하니까
1935년에, 그러니까 25년에 왕조를 열어가지고 10년 만에, 1935년에, 그 당시 독일 히틀러하고, 수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영국으로서는 이제 친영이 반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과 하니까. 아직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이긴 했지만, 1935년에 독일과 그때는 이제, 국호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꿔요. 바꾸면서 독일하고 수교를 해요. 히틀러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페르시아는 우리가 아는 그 이름이고, 이란이란 말은 아리아인들의 땅이란 말이에요. 아리아인. 그러니까 아리아인족이 뭐냐면요. 이 히틀러도 유태인 학살할 때 아리안족 우월주의거든요. 그게 미국인들이 뭐죠? 백인 우월주의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하면서 이게 그게 뭐냐면 아리안족 우월주의예요. 그러니까는 유태인들은 열등한 이 족속이다. 이건 뭐 동물이나 마찬가지 없애버려야 한다. 그거 아니에요. 마치 미국 백인 우월주의가 무슨 뭐 흑인들을 2등 시민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란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아리안의 땅이다. 아리안족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할까요? 아리안족이 많이 나와요. 아까 히틀러한테도 나오고 지금 이란이 바꿔서 아리안족이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이 밀고 들어온 철기 문명이 누구냐 아리안족들이거든요. 그때 밀고 와가지고 인더스 문명이 겐지스 문명으로 옮겨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안족은 그렇게 고대에도 철기 문명을 처음으로 사용한 우수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정복적이고 그래서 뭐 유럽이든 아까 말했지만 인도든 당연히 이란이든 다 퍼진 거죠. 아리안족이. 그럼 여러분 기억나기에 독일은 게르만족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게르만족하고 아리안족하고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같은가? 헷갈릴 텐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민족과 그 다음 일본 민족과 중국의 한족과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근데 조금 범주를 넓히면은 중국의 한족이나 우리 한민족이나 심지어 일본의 일본족도 다 뭡니까? 이게 크게 보면 몽골리안이잖아요. 몽골리안. 이해되죠? 아리안이 아니고 몽골리안. 그러니까 게르만 이렇게 하면서 좁은 개념이면 한민족 이런 개념이고 아리안 하면은 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리안 안에는 독일도 들어가고 무슨 이란도 들어가고 인도도 들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몽골리안 하면은 한족도 중국 한족, 우리 한민족 또는 일본도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이란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히틀러하고 이제 가까이 지니까 반민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세 할렙 2세가 1944년에 집권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이 또는 영국과 미국이 서로 계속 경쟁적으로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란에 석유가 있잖아요. 석유가 있으니까 영국과 미국은 계속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서로 막 무슨 이웃집에 가보 뺏는 호랭이들처럼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할렙 2세는 친미를 줄타기 하다가 이제 친미 쪽으로 했는데 한 37년 동안 이제 독재를 하면서 이제 미국도 자꾸 살해가는 것을 이제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원래 미국이 이제 계속 석유 같은 거 이제 다 가져가니까 반띵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가 나중에는 미국이 안 들어주고 하니까 막 이제 몰수했다가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그 미국이 그러니까 1979년쯤 되면은 이제 미국이 독이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서 팔레비 황제가 khomeini한테 쫓겨났는데 1979년이 무슨 해냐면은 박정희가 김정일한테 죽은 해예요. 그 1979년에 장기 집권자들이 9명이 죽어요. 우간다의 이디아민인가요? 이디아민 죽고 또 캄보디아의 폴포트도 죽고 그리고 저쪽에 뭡니까 페르시아 이란의 팔레비 황제도 쫓겨나고 박정희도 죽고 하여튼 9명 죽어요. 다 죽어요. 특이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이 팔레비 2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괘씸하니까 이제 말을 안 듣고 이제 수탈을 해가지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국이 구상한 게 뭐냐면은 그걸 없애려면은 누군가 다른 리더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란을 쫙 이렇게 내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뭡니까 시아파 이슬람들 그런 나라들한 거죠. 팔레비 2세는 완전히 영국 미국과 줄타기하면서 서구화돼가지고 그때 팔레비 2세 때만 하더라도 그때 여자들 미니스커트 입고 이런 것은 아주 흔한 이야기고 완전 미국 뉴욕이나 그나 똑같아요. 팔레스타인 거리가 우리 서울에 테헤란도 있고 거기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박정희 정권하고 팔레비 황제하고 왔다 갔다 서로 하고 많이 이렇게 교회가 되고 있지만 완전히 서구까지 그것이 무슨 이슬람 국가라는 냄새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미국이 이 팔레비 왕조가 있다고 구상한 것이 뭐냐면은 이걸 법을 해야 되겠는데 그거 풀 수 있는 세력으로 이란 혁명을 일으킨 데 그 뭐냐면은 khomeini가 원래 망명에 있었어요. 옛날에 말하자면 반체제 저항자라고 해가지고 추방돼가지고 외국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세력들은 외국에 있는 khomeini에 대해서 어떤 연민이 있죠. 그리고 시아파라는 것이 원래 약간 가톨릭하고 비슷한 어떤 종교의 우상화라는 게 있거든요. 지도자에 대한. 근데 이제 미국이 딱 선택한 잔머리가 뭐냐면 khomeini를 두려우게 한 것. 그래서 이란 혁명을 만들어가지고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것. 성공했죠. 팔레비가 쫓겨났는데 이제 khomeini가 딱 들어와서 그때 생각으로는 미국은 그랬을 거예요. khomeini가 들어와가지고 무슨 신정교체 할까 하면서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치만 하지 않겠냐. 종교는 종교고. 왜냐하면 정치 종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상관없잖아요.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했죠. 또 더구나 팔레비 왕조가 한 50년 동안 하는 동안 완전히 이란이라는 나라가 서구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khomeini가 와서
어디도 없죠. 바로 실시한 게 신정정치,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했다가 나라 이름도 하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슬람, 완전히 무슨 히잡을 쓰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 히잡을 벗으면은 그냥 어떤 게 암살도 되고 이러는 거. 그때 허메이니가 이제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건드리고 있던 중에 한 3명 정도 핵심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폭살된 하메네이예요. 하메네이. 그 허메이니는 그때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지도자가 됐는데 실제로 한 8년밖에 못 살아요. 나이가 늙어서. 그러니까 그 허메이니가 죽고 나서 한 8년 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메네이가 승계해가지고 이번에 죽을 때까지 한 거죠. 지도자를. 그리고 실제로 허메이니보다도 더 신정정치, 지금 신정정치의 설계자가 쉽게 말하면 하메네이라 정도로 걔가 굉장히 교조적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래서 허메이니를 데려다가 팔레비를 무너뜨렸는데 이게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신정치라니까 이라크 후세인을 꼬드겨가지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요. 미국이 그때 후세인하고 아주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럼 8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이란과 이라크가 이제 원수가 된 거죠. 그때 후세인이 미국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푸들이었죠. 1988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은 끝나요. 오늘 올림픽, 서울 올림픽 있었던 그 해인데. 그리고 한 2년도 안 돼서 1999년 부시 아버지 부시 1세라고 합시다. 평상 부시 1세가 후세인을 제거하는 전쟁을 일으켜요. 걸프 전쟁이 그 이름이. 그거는 물론 후세인이 뭐랄까 그 쿠웨이트를 침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시 1세가 미국이 생각할 때는 후세인이나 또 쿠웨이트나 이라크 후세인이나 쿠웨이트나 다 똑같은 자식 같은데 이게 그중에 특히 이제 쿠웨이트가 더 살가운 자식 같은데 그 후세인이 이제 그걸 갖다가 침공을 해버렸어요. 평화시킨다고. 그래서 이제 걸프 전쟁을 일으켰죠. 부시 1세가 아버지 부시가. 그래가지고 이제 후세인이 그때부터 이제 미국과 원수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이라크 전쟁 때 이제 이라크 전쟁 끝났고 놔두고 이 걸프 전쟁 때 일단 허벌나게 이제 그 폭격을 맞았죠. 그때 처음으로 전쟁을 중계하는 게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막 전쟁 중계하다 시작하면 폭탄 떨어지고 막 우리가 텔레비를 보는데 그 걸프 전쟁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시초예요. 그렇게 계속 양쪽 그냥 원격 뭡니까 멀리 가는 미사일 가지고 전쟁하고 그것이 이 텔레비에 중계 방송되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후세인 화력 싸움하고 부시 1세 미국 화력 싸움하고 이 되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2차 그 후세인과 미국의 싸움이었고, 그다음 2차는 이제 그 미국 9.11 테러 이후에 2003년도에 이번에는 아들 부시, 그러니까 부시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전부 다 후세인하고 왕숙이 전제. 아들 부시가 9.11 테러에 연관돼 있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핵이 있다 이라크에 지금 물론 넣는 건데 이제 다 보신 거죠. 그래갖고 이 후세인을 이제 주기름을 만들어서 결국은 아들 부시는 후세인을 잡아가지고 2006년에 사형시켰어요. 그래서 이라크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양수기 필요 없냐면은 후세인도 죽었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는 그렇다고 뭐 친미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왜냐하면 이제 식민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라크는 됐는데 이제 이란은 어떻든 그런 하메네이가 이제 또 허메이니를 옹립한 사람이 결국 미국이었고 나라가 그랬다가 다시 만난다고 후세인하고 허메이니하고 싸움 붙여가지고 한 8년 했다가 끝냈고, 그 다음에 허메이니 죽고 나니까 역시나 하메네이가 또 승계해가지고 이번에 지난달까지 신정정치하고 반미를 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는 원래 장사꾼이니까 무시하잖아요. 막강한 화력으로 이란을 조지면, 그리고 이렇게 40여 명씩이나 폭사시키면 바꿔준지 않아 봐요. 원래 트럼프가 부동산업자 출신이라고 몰라도 부동산 장사는 못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국가라는 게, 또 국가가 어느 국가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우리나라가 고구려라고 하는 큰 자긍심을 갖고 산다 그러는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구려는 기원 후예요. 이란 페르시아는 기원 전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국이라고 이름 붙은 것 중에 처음이라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원 후에는 몽골 제국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무슨 미 제국지도 나왔지만, 그게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겠냐고요. 그게 무슨 트럼프가 꼴리는 대로 초토화 만든다 해서 초토화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참 어이가 없는데, 지금 이제 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게, 트럼프의 그 머릿속에는 세계 평안이, 국제 안보니,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미국의 장사성.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전쟁을 일으키면 우선 미국의 재고 무기도 치울 수 있고, 왜냐하면 재고 무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재고 무기를 제일 가치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면 재고 무기가 뭐예요? 고철이죠. 고철이면 그것이 그냥 벌는 돈이죠. 전쟁 무기가 때문에 제값을 받는 거죠. 그런데 재고 정리하면 또 다음 이제 신제품 또 출시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신제품 나오면 재고는 항상 그냥 떨이니까. 근데 떨인데 그냥 버리면 고철인데 그걸 전쟁으로 이용해 써먹는 방법. 그리고 알다시피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세계 화폐들은 전부 다 이제 신용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만 딱 이렇게 사니까 저절로 이제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기가 막힌 거 이번에 뽀록 났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면 죽이겠다고 말인데 말뿐이에요. 죽일 수도 없어요, 실제로 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트럼프 얍삽한 이 미주광의 상술 자기 책임도 그랬는데, 그 야바이꾼이 중동의 석유가 봉쇄가 되면 전 세계가 특히
뭐 중국을 포함해서 자기 라이벌이 이런 여러 나라들이 에너지 난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사실은 미국은 석유가스, 세일가스라든가 이 억대한 내장량 두고도 놔두거든요. 이럴 때 쓰려고 비축비도 많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죽하면 이제 이번 3월 말에 시중 만나면은 미국한테 석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 석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중동의 석유를 묶어서 많은 나라들한테 에너지 난을 겪게 해서 결국은 미국 석유를 팔아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또 팔라고 보니까는 미국에서 나온 걸로만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베네수엘라도 엊그저께 강탈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팔아야죠, 세계에다가. 그 다음에 이란도 트럼프나 지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란 석유를 갖다가 이제 왕창 어떻게 받아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쟁을 어떻게 맞춰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냐면 석유를 이란이 사우디가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팔 수 없게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되면 못 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세계 석유를 다 가지고 지락해가면서 가격까지 얼마인지 장난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겠다는 이게 미국 군기기거든요. 근데 동기가 순수하지 않죠. 이 트럼프가 원래 부동산업자 출신일 때부터 남들은 반값 분양에도 청약 미단인데 자기는 제값 분양에도 다 완판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값으로 분양하는데 누가 와요? 안 오죠. 어쨌든 한 명이 왔대요. 오니까 그 사람한테 이 야바이꾼이 뭘 줬냐면은 상담 대기표를 줬대요. 아이고 지금 저기 상담하는 사람이 30명 있는데 30번입니다. 당신 30번 뒤에 불러오러 오십시오. 연락하면. 그러니까 지역신문이 놀랬어요. 왜 놀랬냐? 아니 어떻게 반값 분양하는데도 청약 미단인데 제가 분양한 데는 어떻게 30명씩이나 물어보러 왔다냐? 지역신문이 대서특 빌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어떤 또 뭐 영화배우가 유명 인사 또 뛰어들어가지고 내용적으로 32번인데 야바이꾼이 2번을 32번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딱 팔면서 누가 샀다더라.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배우가 샀다더라니까 확 소문이 퍼져가지고 싹 완판해보내고 제값에. 그때 반값 분양했던 데는 전부 다 청약 미단이었는데. 그럼 그건 지 사업이니까 그것도 사실은 야바이꾼 거죠. 정지가 방법은 아니지만 그 지 사업이 괜찮아요. 이 버리장머리를 세계 안보를 가지고 장난하면서 세계 평화를 가지고 장난하면서 세계 에너지 경제를 가지고 장난하는 이런 야바이로 쓰고 있는 트럼프를 제가 트럼프를 비판한다면 저한테 반일 안 합니까? 아니 저기 이란에서 초등학생들 200명이가 죽은 것은 제가 말 안 해도 살인마들을 악마들이지만 저는 트럼프의 야바이꾼 같은 상술일 때는 그래도 봐줄만 하지만 그것이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쳐놓은